안녕하세요, 해븐입니다. 해븐 라디오 오늘의 스토리는 임재범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라면 국토든 지구든 종단과 횡단과 유턴을 불사하는 인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손님 니키님은 2011년 이후 모든 임재범 콘서트를 참석한 전 콘러이시고 2015년부터는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면서도 전 콘러임을 포기하지 않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11년부터 약 3년간 제주에서 모든 콘서트에 참석한 제주 전 콘러이기도 한데요. 임재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지구를 유랑한 인파들의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캐나다에 계신 니키님과의 인터뷰는 줌을 통해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음질이 약간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니키고요. 네. 이말락은 요즘은 그냥 눈팅. 눈팅만 네. 하시는군요. 네. 라디오를 들어보셨나요? 다 들었습니다. 문신에 혹했다가 또 악수 부러워했다가 이렇게 탐켓을 외치면 되는 거구나 막 그랬다가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네. 애청자님 감사합니다. 니키님을 모신 이유는 캐나다에서 네. 이번 투어 콘서트를 네. 광주 빼고는 모두 참석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으신가요? 네. 광주 하나는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제가 캐나다 전 콘러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30주년 백야 때는 몬트리올에서 갔었어요. 그때도. 몬트리올이요? 네, 지금은 밴쿠버. 제범님을 처음 안 거는 세멀 스토리에서부터였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이제 외국에 이런 음악들이 있구나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락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뮤지션들 음악을 듣다가 우연히 이제 세멀 스토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래, 정말 그 뒤로 이제 막 찾아 듣기 시작해서 이제 아담, 아틀란티스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정말 이분은 신이구나 그랬는데 그때는 얼굴도 모르고 정말 음악만 좋아해서 라이트팬 음반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네. 근데 꼭 정말 요즘 말하는 이제 입덕 이거는 이제 2011년이죠. 세임 올드 스토리부터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고 음반을 듣는 라이트한 네. 팬은 맞으셨는데 11년부터 불타오르기 네. 시작하신 걸로 보면 네, 되겠죠. 근데 세멀 스토리는 지금도 마치 첫사랑 여인처럼 그렇죠. 늘 제 가슴에 있는 음악이고 자주 듣고 그리고 이제 2004년에 라이브로 그거 부르신 거 알고는 나는 진짜 왜 살고 있니 막 제가 땅을 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네요. 그랬는데 근데 그 어간에는 또 제가 한 몇 년 미국에 있었거든요. 글로벌 하시네요. 그래서 또 근데 현생 살아내기 바빠서 그냥 음반만 듣고 얼굴도 잘 모르고 근데 노래는 너무나 좋아하고 특히 막 아담의 숨소리 맞아요. 막 아틀란티스의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소리 막 네. 그리고 세멀 스토리 들으면 중간에 이제 샤우팅 시작하면 정말 비명 지르고 뭐 그런 정도의 팬이었어요. 나가수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기 너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임재범 씨가 TV를 나와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허망한 듯 맑은 듯 눈동자로 그쵸. 근데 약간 지금 테이크원을 봤을 때와 비슷한 심정.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이제 재범님은 빨간 가죽 바지에 그 막 그 세멀 스토리 부르시고 막 그 영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분이 하는 콘서트는 내가 다 가리라. 네. 11년도에는 국내에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거인 세상을 깨우다, 해빙, 그 다음에 걷다 보면 24번 다 이제 전콘을 다 돌았는데, 네. 30주년 백야할 때는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시구나. 시간을 좀 오래 비울 수 있어서 와서 이제 콘서트를 14번인가 하시는 동안 같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네. 아마 한 8번인가 10번인가 비행기 탄 것 같아요. 그러면 백야 때는 한 번 입국하셔서 전콘을 도신 거고 네. 이번 투어는 왔다 갔다 하신 건가요? 네. 근데 다행히 걷다 보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이틀씩 하시고 그랬죠.
또 30주년 100야도 그랬는데 네. 이번 집으로 가는 길은 2주, 3주 막 이렇게 애매하죠. 공백이 해외에서 있었어요. 참여하시기에는 네. 굉장히 애매하셨을 것 같아요. 네, 비긴 어게인이 다행히 저를 살려줘서 그거 촬영 때문인지 이제 잠깐 쉬실 때 아, 이제 온 아는 사람한테는 생방 엄수해라 엄포를 놓고 저는 이제 캐나다 왔다가 또 콘서트 하기 전날 갔다가 콘서트 끝나면 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캐나다가 비행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지구 방향이랑 이게 같이 맞아떨어지면 조금 짧고 거슬리면 조금 길고 그래서 한 11시간 정도 되는데 네네. 요즘은 이게 인천공항이 네. 갈아타는 공항이 많이 돼서 네네.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인도나 어디에서 오는 분들이 안 타면 이제 비행기에서 한 1시간 앉아 있을 때도 많고. 제가 제주 전콜러였거든요. 11년부터 네. 13년까지 3년 동안은 제주에서 전콘을 다녔었는데 그 전콘 기간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저도 사실은 제주에서 전콘을 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인파들이 굉장히 놀라 하시는데 캐나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냐면 저는 제주에서 뭐 결항도 겪어보고 해서 국토 종단, 횡단, 유턴을 다 해봤거든요.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근데 니키님은 아마 지구 종단, 횡단, 유턴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행기 티켓팅은 아무것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그 콘서트 티켓팅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인터파크가 몇 시 몇 분에 이제 딱 제수님께 열리면 네네. 한 10분 지나야 들어가져요. 들어가 보면 이제 게임이 다 끝나 있죠. 이게 증세가 심각해지는 게 사실 거의 세상을 깨우다 해빙 이런 거 할 때는 네네. 화면만 보고 와도 너무 재밌었는 병세가 심각해지면서 정진의 욕구가 생기죠. 이제 네네. 5열 이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5열 이내.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10분 뒤에 들어가 보면 다 끝났죠. 그렇죠. 게임 끝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다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캐나다에서 맨날 비행기 타고 오니 그러는데 비행기 티켓팅은 맘만 먹으면 되는데 제법님 콘서트 티켓팅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정말 비행기 표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콘서트를 다니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나는 얼빠석을 5열 이내로 가야 하는데 인터파크가 10분 이후에 열리는 바람 얼빠석 접근이 쉽지 않은 점 그것이 가장 애석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굉장히 저도 공감합니다. 비행기 시간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참을 수 있어요. 그럼요. 비행기 탈 수 있죠. 11시간 금방 가요. 네. 11시간 금방 가죠. 제법님 만나는데. 그쵸? 바다도 건널 수 있고 산도 건널 수 있어요. 티켓만 있다면. 저 지구 끝에서라도 올 수 있어요. 콘서트만 하시면. 그러면 캐나다에서 언제라도 다음 콘 소식이 있으면 전콘을 뛰겠다라는 마음가짐이신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요. 가야죠. 그쵸. 우리가 뭐 제주와 캐나다에 있을 뿐 그 빠심이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쵸? 네. 증세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5열 이내를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아니면 캐나다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서 보셨나요? 막판에 표를 취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렬에 앉아가지고 가족 사진도 찍고 수원에서 네. 막판에 티켓을 구하셔가지고 1열에는 앉아 보셨고 수원콘에서 사진도 찍히셨고 네, 그럼요. 일렬에서 찍혔죠. 그래서 정말 좋으셨겠네요. 커다랗게 액자로 뽑아가지고 지금 제 방 여기 캐나다에 걸어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티켓 문제는 너무 공감하고요. 몬트리올은 정말 한국에서 너무나 머나먼 길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제주에서 콘서트 다니면서 어려웠던 일이 일단 스케줄을 다 빼야 되는 것도 어려우셨을 거고 비행기 표를 잡았을 때 결항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결항이 발생을 한다는 점. 그리고 콘서트 이후에 제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반드시 숙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요. 대구 콘서트를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예매한 대구로 가는 비행기가 결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렸죠. 어느 공항으로 갈 것인가. 배를 타야 할 것인가. 헤엄을 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서울로 갔어요. 서울엔 비행기가 많고 어지간하면 뜨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다시 대구로 내려갔죠.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렇게 간 콘이 대구 무브 콘서트는 이제 여러 가수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콘이었어요. 그래서 재범님이 몇 곡 안 부르셨어요. 그걸 맨 끝에서 봤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뭐 벼랑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건 있어도. 네. 다행이네요. 서울하고 부산 정도만 비행기 편수가 국내에는 많고 다른 지역들은 뭐 한두 건 있는 정도여가지고 균등하게 전국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근데 캐나다에서는 오죽 어려웠을까 싶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 티켓팅이 제일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차 때문에 힘들고 갈수록 이제 다크서클 진해지는 거 말고는 콘서트 해주시는 게 어디예요. 저희가 7년 기근도 견뎠는데. 7년을 견뎠는데 캐나다면 어떻고 남극이면 어떻습니까? 와야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최애곡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하나도 부를 수 없이 다 귀한 그렇습니다. 내 새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범님 노래는 어느 하나도 다 창법도 다양하고 한 편 한 편이 다 정말 오페라 같아서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속에 이렇게 첫사랑처럼 간직하는 노래는 세멀 스토리. 네. 인정합니다. 너무 좋은 노래죠. 뭐 어느 곡이 제일 좋으냐를 고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좋아요. 잔인한 질문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팬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총총총 해갖고 이렇게 밴 타고 퇴근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멀리서 이제 지켜보고 차를 몰고 자차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오다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그 사람들 막 북적북적한 데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까 본 그 황토색 노란 파카에 사나이가 딱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재범님이다 하고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알아봤는데 그런 거 아세요? 재범님을 보면은 이렇게 얼음 땡 되는 거 아세요? 얼음이 되죠. 땡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얼음만 됩니다. 네. 그래서 얼음이 돼가지고 재범님은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거고 저는 들어가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앞에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 여자가 앞에 딱 가로막으니까 흠칫 잠깐 몇 초 흠칫하셨고 저는 몸이 얼어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마주보고 잠깐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허리를 90도 구부리면서 실장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폴더 인사를 하셨군요. 순간 흠칫 놀라셔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네. 얼음으로 한참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분이 언짢지 않으셨을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짢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그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폴더 인사를 하신 분은 니키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나에게 임재범님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계속 콘서트에 오시게 되는 건가요? 빛이 없으면 살아야지 노래를 부를 캄캄한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힘든 다 삶인데 재범님이라는 그 반짝한 빛이 있어서 용기 내서 또 힘내서 걸어갈 수 있고요. 소금이 없으면 정말 무미건조한 삶일 수 있었는데 재범님이라는 정말 소금이 계셔서 정말 맛깔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빛과 소금. 그렇죠. 빛과 소금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더라도 티켓팅의 관문을 넘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재범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많이 쓰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 앨범에 집이라는 곳이 세상과 소통이 단절되고 나가지 않으면 감옥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캐나다에 있다 보면 단절된 감옥처럼 제 집이 느껴질 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재범님이 너무 감사하게 스스로를 믿고 참아내고 이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버릴 감정은 버리고 간직할 추억은 간직하겠다 그렇게 쓰셔서 이게 집으로 가는 길인데 사진은 다 집이 아니라 길을 걷고 계시는 사진이잖아요.
이제 집은 정말 홈일 수도 있고 제부님한테는 무대일 수도 있고 두 개의 집이 계신데 계속 길을 걷고 계시니까 이거는 감옥과 같은 집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소통과 단절로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부님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서로 소통하고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정말 귀한 인연이라 그쵸. 생각하면서 끝까지 다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마음이 쿵했습니다. 그랬네요. 콘서트 하시면 의자 하나 차지하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콘서트 하시면 그 의자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또는 전국에서 정말 제범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팬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노래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범님을 아련하기 위해 네.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정말 크고 뜨거운 애정과 사랑이 담긴 귀한 한 분 한 분들이다라는 것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는 것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 굉장히 어렵게 간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플라스티크 의자는요. 정말 피나는 자리입니다. 그죠. 피나는 노력으로 애써서 기다려서 가는 자리라는 부분, 저희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7년 만에 와보니까 동창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3년 이내 다 봤던 얼굴 반가웠습니다. 좀 함께 나이가 들긴 했지만요. 모두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셨나요? 네. 네, 정말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서로 모르지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